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함부로 내뱉으면 안 되는 말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업 강의를 할 때 이제 강의를 듣는 대상자에 따라서 내용이 다 달라지죠, 당연히. 그렇게 준비해요. 리더들 중에서도 중견 간부들한테 하는 강의가 따로 있고 임원들한테 하는 강의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은 같지만 사실 그 직급 그 나이에 사용해야 할 언어와 태도는 조금씩 다릅니다. 신입도 마찬가지. 이제 막 리더가 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는 이제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구분해서 가르치지만 실제 직장인들이 내가 신입이니까 이런 말을 해야지. 이제 팀장이 됐으니까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내 언어에 대한 전략은 세우지 않죠, 사실. 특히 직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실 언어가 성숙해지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말에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이 없잖아요. 나보다 다 어리고 직급이 낮은 사람들이니까 내가 이제 말을 할 때 굉장히 긴장해서 조심해서 전략적으로 하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누가 지적해 주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나이 들수록 말이 망가지기가 쉬워요. 직장인만 그럴까요? 직장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죠. 내가 나이 들면 더 성숙하게 말해야지 라고 결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나이 들수록 좀 더 성숙하게 말하고 싶다.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공부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 들수록 함부로 하면 안 되는 말. 첫 번째는요, 가벼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볍다는 이야기를 언제 쓸까요? 막 생각 없이 책임지지 않을 얘기 막 이렇게 많이 하면 사람이 정말 가벼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맨 먼저 경계해야 될 말은 가볍다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스스로 내 말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한 원칙은요, 첫 번째, 일단 가벼운 말로 이제 나의 말이 이렇게 점철되지 않기 위해서는 많이 말하면 안 됩니다. 말을 줄여야 되는 거죠. 많이 말하면 당연히 부작용이 나오겠죠. 말실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이 필요한 말인가? 이거 먼저 생각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제 우연히 예전 직장 후배를 길에서 만난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그때 같이 근무했던 친구한테, 이제 동료한테 이제 오늘 해주는데, 나 어제 걔 봤다? 이럴 수 있잖아요. 와, 10년 만이야, 막 이런 얘기. 10년 만에 만났는데, 하나도 나이를 안 먹었어? 똑같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반가웠으니까. 여기까지는 오케이. 이런 얘기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 뒤에 예전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거죠. 내가 지금 전화는 이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다 같이 내가 이제 예전에 근무를 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친구랑 그 친구가 거래처에 문제를 일으켜서 회사가 발칵 뒤집어진 얘기, 그런데도 거짓말해서 끝끝내 회사에서 해고된 스토리, 이런 게 있다고 쳐요. 그런 얘기를 막 이제 옛날 일을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거? 이게 과연 필요한 말인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건 생략. 그 친구 봤다? 진짜 세월 빠른데 걔 하나도 안 늙었더라. 비결이 뭔지 물어볼 걸 그랬어. 뭐 이 정도? 이 정도로 끝내는 게 맞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일단 말을 많이 하지 않고 필요한 말인가 생각해 보는 거. 두 번째는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같은 말 여러 번 반복하는 사람들은 가벼워 보여요. 선배들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러면 이제 후배들이 듣고 있다가 또 저 얘기 한 10번 들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제일 듣기 싫어해요. 강조하고 싶어도 막 또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노인네랑 소리 듣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다시 반복하고 싶어도 이미 내가 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이거 원칙으로 쓰세요. 세 번째, 말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가 이제 뭔가 제안을 했어요. 이렇게 같이 한번 뭘 해봅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 생각이야. 나도 그 생각했었어. 이번에 진짜 같이 해보자. 화이팅! 이랬는데 그 다음날 이번에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어. 어렵겠어. 얼마나 실없게 보이겠어요. 그래서 신중하게 말하셔야 됩니다. 나이 들수록 그 신중함의 무게가 점점 더 무거워져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나이 들수록 함부로 하면 안 되는 말은 대화의 중심에 내가 서는 말이에요. 자존감이 낮고 인정 욕구에 휩싸인 사람들, 그야말로 이제 어른아이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특징이 뭐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 현명하고 품위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기를 쓰지 않습니다. 사실 나이 들수록 더 조심해야 되는 내용은요, 내가 대화의 중심에 서지 않도록 주의하는 거예요. 함께 대화하는 상대를 대화의 중심에 세우는 태도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보통 이제 연장자들, 직급이 높은 사람들, 이 대화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함께 얘기하는 사람들을 배려하거나 궁금해하지 않아요. 자기만 관심이 있고 자기 얘기만 하는 게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회사 분위기가 대부분 이제 비슷해요. 후배들은 일방적으로 그들의 이야기,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제 듣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죠. 막 요새 소통이 막 거의 트렌드라서 뭐 소통합시다 그래갖고 선배가 이제 지금 높으신 분이 후배들을 다 이제 모아놓고 맥주를 마시면서 또 이제 있었어요. 그럼 혼자 말하는 거예요. 잠깐 질문해주고 별로 관심 없게 듣다가 내 얘기를 이렇게 막 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이렇게 그레이드가 떨어지는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를 훈련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나는 듣자. 그리고 질문해주자. 그리고 리액션 하자. 누군가와 내가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나는 절반만 얘기하고 상대방이 2배로 얘기하게 하자. 이게 가장 좋은 대화법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렇구나 리액션 하면서 그건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질문해주는 사람이야 라고 나의 역할을 정해놓으면 훨씬 더 정말 품위 있는 어떤 선배 그리고 리더로서 이제 이미지 메이킹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3번째, 나이답지 않은 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나이를 이제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나이답지 않은 말을 내가 하고 있지 않나? 이거 이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가르치는 말이에요. 나이 들수록 누구 가르치는 말, 조언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 많으면 아는 게 많을까요? 꼭 그렇진 않아요. 그죠? 나이 많으면 저절로 현명해질까요?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나이 먹는다고 저절로 성숙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충고하거나 지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상대는 반발합니다. 저분은 나이 들었으니까 저런 말을 해도 돼 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거든요.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어린 직원들이 이제 인사하는 태도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정중하지 않고 말꼬리를 흐리면서 대충 이제 인사한단 말이에요. 막 속 터지는 거예요. 거슬리니까 그걸 가지고 막 불러다가 감정적으로 뭐라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사실.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인사팀, 교육팀에다 정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 인사하는 매너 우리 가르칩시다. 매뉴얼로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교육합시다. 라고 제안하고 지시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나아요.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나는 뭐예요? 그냥 지갑 열고 커피라도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적으로는 입을 다물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나이답지 않은 말 2번째는요. 하찮은 말이에요. 우리가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예능 프로그램에 하찮은 형 나오잖아요. 하찮은 형. 내가 판단할 때 하찮다 싶은 말은 진짜 하찮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푸념하는 거. 부정적인 에너지를 막 살포하는 거. 진짜 나이 먹은 선배이면서 막 부정적인 에너지 살포하는 거 진짜 하찮은 말 중에 대표적인 겁니다. 잘 지내세요? 후배가 이제 모처럼 연락해서 말했는데 뭘 잘 지내? 그냥 있지. 그럼 상대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이거보다 더 못한 건 뭐예요? 잘 지내세요? 그랬는데 죽겠다. 뭐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이런 말 하는 선배. 참 하찮은 형 되는 겁니다. 하찮은 동네 형 되는 거예요. 존경하는 선배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후배들한테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겠다는 기본 자세. 이게 바로 선배의 도리죠. 자, 또 하찮은 말 뭐 있어요? 우기는 거예요. 아닌데 빡빡 우겨요. 자존심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동문회를 이제 개교 몇십 주년이라고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크게 하기로 했어요. 스케일이 커진 거예요. 근데 내가 선배로서 찬조금을 좀 많이 냈어요. 그러면 그 돈 냈다는 위세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돈 냈다는 위세로 행사한 호텔 잡는 것부터 해서 자기 고집대로 빡빡 우기고 화내고 이게 바로 하찮은 형 되는 겁니다. 나이 들수록 남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협조하고 응원하고 그래 그 후배님들이 다 알아서 하세요.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태도인 거죠. 내가 그러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자고요. 마지막으로 하찮은 말 또 뭐 있어요? 루머에 절대로 동조하지 마세요. 내가 루머를 퍼뜨리는 거, 그거 진짜 아예 그건 차치하고라도 누군가가 이제 그 루머를 얘기했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바로 어른의 태도거든요. 그 행사가 이제 끝났어요. 총동문회 행사가 끝났어요. 근데 막 행사 진행을 맡은 후배를 못마땅해 하는 그 동기가, 그 후배가 자기 아는 사람, 이 운영하는 회사를 행사에 단독으로 참여시켜서 비리가 있다는 거 어쩌고저쩌고 막 확인되지 않는 루머를 떠들고 있었어요. 자, 어떤 태도가 가장 어른다울까요?
그야말로 못 들은 척 무시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든지. 이게 가장 확실한 거죠. 어쩐지 이상하더라, 수상하더라, 내가 예전에도 그런 말 들었는데 말이야. 이렇게 거기에 동조하는 거, 루머에 동조하는 거, 또 하찮은 형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찮은 형 되지 마시자고요. 예, 나이 들수록.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이 들수록 함부로 하면 안 되는 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에 관계없이 오늘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께서 이런 건 굉장히 조심하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대단히 유익한 10분이 되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